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세미나인데 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또 늦게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 우리 학생이 오늘 발표한 학생이 십몇 분밖에 녹화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이 발표를 해줄 내용이 어, 유전자 가위입니다. 자, 유전자 가위. 사실 우리 랩도 그 유전자 가위를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세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를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혹은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만들어낸 엔지니어드 오가니즘을 상용화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실험을 안 하는 랩에서 실험을 세팅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접점이 없으면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좀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오직 실험만 하는 랩이에요. 오직 실험만 하는 랩이고 실험실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오직 실험만 한다. 그러면 컴퓨터를 하는 랩과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못 가요. 사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거고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거는 결국 싸우다가 끝나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인텐시블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 랩도 이제 웹랩을 꾸역꾸역 세팅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까지 세팅된 건 사실 DNA, RNA 익스트랙션. 근데 그냥 DNA, RNA 익스트랙션이 아니고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DNA, RNA 익스트랙션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CTAP이라는 메소드, 이 CTAP이라는 메소드를 하이스피드 울트라 센트리퓨지, 하이스피드 울트라 센트리퓨지 맞나? 아무튼 그거를 이용해서 정말 왕코딱지만한 DNA, 왕코딱지만한 RNA를 뽑아내는 것. 이게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DNA, RNA 익스트랙션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NGS 때문인데요. NGS라는 기계가 사실 혁명적이기도 하지만 DNA 양이 작으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DNA 양이 적으면 안 좋기 때문에 DNA 양을 충분히 많이 뽑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나아가서 저희 랩에 NGS 기계가 하나 들어왔죠. 그 NGS 기계는 다름이 아니라 MGI-6입니다. NGI-6이고 MGI-6이라는 이 기계는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중국 사람 대단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 중국 사람들이 그냥 이것저것 뺏기고 뭐 그랬었는데 잠시만요. 네, 잠시 또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뭔 얘기하다 말았냐? 그래서 뺏기고 이런 그런 나라라고 지금도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많긴 하지만 대단한 것은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런 하이텍 정말 저는 초하이텍이라고 생각했던 기계들을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냅니다. 사실 여기 들어있는 기술들은 우리 일루미나 기술들과 뭐 슬라이틀리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특허 소송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특허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사실 어 몰라요.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 이분들의 어떤 전투력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는
이 MGI 시기라는 게 굉장히 많이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검색이 될라나 모르겠다. 녹십자 어이씨 뭐야 이게. 아무튼 안 나오네. 녹십자라는 회사에 이 MGI 식이라는 게 대량으로 깔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계의 장점은 뭐냐면 당연히 중국제이기 때문에 시약이 굉장히 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약이 굉장히 싸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점은 실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큽니다, 사실. 비싸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일루미나 기계를 샀다. 일루미나에 관련된 시약을 쓴다. 그러면 비싸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실패가 아마 잘 용인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루미나 기계에는요. 나올라나 또 모르겠네. 클로날리티라는 개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클로날리티를 보여주는 게 없나? 클로널 앰플리피케이션에 있나? 아무튼 자, 얘 이런 머리카락 뭉탱이들이 이제 클로널 앰플리피케이션인데 이 머리카락 털 같은 것들이 잔뜩 묻어 있는 프로브가 잔뜩 묻어 있는 것도 얘네들이 들러붙고 들러붙는 게 이게 클론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시그널이 뚱뚱해지는 건데 그러면 이 시그널이 뚱뚱해진 클로날이 제대로 형성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형성이 돼 이런 점들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그거겠죠. 이런 날들이 클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것들이 잘 형성됐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잘 형성이 됐는가? 그래서 과하게 생성되던가 아니면 너무 절 생성되면 이 판때기 하나를 통으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제 MGI식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클로널리티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크게 사라졌기 때문에 핸들링 에러가 굉장히 적고요. 물론 이제 뭐 이것저러한 뭐 트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놓고 싼 가격에 그렇게 싸진 않지만 싼 가격에 훈련할 수 있고 이제 훈련이 됐다면 훈련된 결과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NGS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노타입들을 굉장히 많이 시퀀싱도 많이 할 것이고 지노타이핑도 많이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저희 랩에서 NGS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프라그멘트 어널라이저 그리고 뭐야 펄킨 엘마인데 펄킨 엘마 어떻게 펄킨 엘모인가 엘모 아닌데 펄킨 엘멀이군요. 펄킨 엘머. 요 기계를 이제 샀습니다. 요 기계를 이제 세팅을 했는데 요 기계도 이제 NGS를 다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이고요. 딱 요 놈이네. 딱 요 놈. 딱 요 놈을 샀고 왜 NGS를 쓰기 위해서는 타겟티드 앰플리콘이 있어야 타겟 사이즈 앰플리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00 베이스짜리의 밴드를 쓸 것이냐 아니면 5kg 베이스를 쓸 것인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량해 줄 수 있는 기계인데 뭐 결과물이 없나? 결과 없니? 기다려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샘플 안에 있는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 제가 가끔씩 이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젤을 가지고 정량도 하고 이 젤 안에 음량을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하시잖아요. 근데
이 젤에 있는 음량이 또 잠시만요. 야,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 얘기하다 말았냐. 여러분들 이제 스미어 밴드도 나오고 클리어한 밴드도 나오고, 사실 클리어한 밴드가 아니고 옆에 이제 뭐 희끄무리한 밴드 흔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컨트라스트 확 올리면 클리어한 밴드처럼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피규어들이 이제 뭐, 사라진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사라져야 됩니다. 사실 이게 논문에 문제가 항상 생기는 그 부분인데, 만약 그 샘플들을 여기 넣으면 이거 바로 다 튀어나오거든요. 사실 요 밑에 있는 조그만 피크들 있죠. 이런 피크들은 밴드상으로 보면 잘 안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그널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시스템으로 옮겨 타기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 안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런 피크들을. 사실은 이런 피크들을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안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거는, 프로덕션 레벨로 우리가 연구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연구하고 논문 쓰고 치울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사실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연구자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우습긴 하지만 우리는 홍익인간 정신을 가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된다. 세금 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세금에서 비롯된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으로 비롯된 연구는 쓸모 있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데이터는 정확해야 된다. 실패를 하더라도 데이터는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DNA fragment in your tube를 알고 싶다면 저희 랩 오세요.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저희 랩은 일단 이런 장비들이 있고, 이 장비에서 넘어가서 지금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의 지놈 에디팅을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럼 DNA 에디팅, 이 지놈 에디팅을 세팅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캘러스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캘러스에서 리제너레이션 해야 되고, 캘러스 상태에서 감염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 유전자를 모디파이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종자 번식을 하는 애들은 또 어프로치가 다르겠지만, 종자 번식을 하지 않는 애들은 이제 그런 캘러스 방식을 통해서 리제너레이션 해야 되는데, 리제너레이션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브렉스루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안 되면 왜 안 될 것인가에 대한 지노믹 에비던스를 수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수집된 지노믹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배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기타 등등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랩 워크에. 인포메틱스의 정보가 랩 워크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장기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학과도 마찬가지고 응용생명과학부도 마찬가지고 지놈 에디팅을 하는 랩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 랩들이 사실 노하우가 많겠죠. 아마도 물론 동물, 식물 많이 다르고 휴먼도 많이 다르지만, 그런 노하우들을 좀 빌려서 저희 랩도 해당 랩과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레고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어떤 기술들을 전혀 모른다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통계학과와 대화를 해야 돼. 컴퓨터공학과와 대화를 해야 돼. 그렇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해당 학과에서 쓰는 용어들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융합의 시대에 태어나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융합적인 학문을
성공적인 레벨로 한마디로 프로덕션 레벨이죠. 상업적으로 우리가 프로덕션을 만들 수 있는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한번 발표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지놈 에디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잠시 하나만 더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알파폴드 2라고 하는 것 실 이번에 이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십시오. 알파고를 만든 회사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라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50년 동안 우리가 도전하던 바이올로지를 자기네들이 풀었대. 뭐야? 뭘 풀었어요? 프로테인 폴딩에 관한 걸 풀었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다 보세요. 집에 가서 앉아서 다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뭘 했느냐 하면 프로테인 서열을 가지고 구조를 예측을 한 겁니다. 구조에 대해서 조금 볼까? Inside every cell of your body, billions of tiny machines are hard at work. They carry oxygen in your blood, let your eyes detect light, and even make your muscles move. These machines are proteins, and they underpin every biological process in every living thing. Each protein has an intricate 3D shape that defines what it does and how it works. We know of over 200 million proteins and counting, but we only know the exact 3D shapes of a fraction of these. Unravel a protein, and you'll see it's like a string of beads made up of 20 different types of amino acids. Interactions between these amino acids make the protein fold, as it finds its shape out of almost limitless possibilities. For decades, a community of scientists have been working on a way to figure out a protein's shape, just from its string of amino acids. This is a major challenge in our understanding of biology. 자, 이해하셨습니까? 서열에서 서열 정보를 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접힐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테인 폴딩 문제는 프로테인 서열의 어떤 모티프를 가지고 알파 헬릭스인지 베타 시트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 얘네들이 어떻게 다시 알파 헬릭스와 베타 시트가 접힐 것인가. 3차 구조잖아요. 그렇죠? 3차 구조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요 알파고 만든 팀, 그 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팀들이 We've discovered more about the world than any other civilization before us. 요 하사리스 And we ask the groups 요 팀이죠. to send us 요 what they 팀이 think the structures look 열심히 like. 공부를 We can 해가지고 reach 57.9 GDT on CAS 12 ground truth. 카스프 CASP 폴팅이라고 has a 하는 metric 대회에 on 나간 which you will 거예요. be scored, 대회에 which is this 나가가지고 GDT metric. 얘들이 GDT라고 On a scale 하는 of 0 to measuring 100, you'd expect a GDT over 90 to be 뭐라고 그럴까요? a solution to the problem. 로스를 만드는 If we do 거거든요. achieve this, 로스 this has 펑션입니다. incredible medical 이건 다음 relevance. 기회에 The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implications are 설명하고 immense. 로스 펑션을 제대로 How 만들고 diseases 그 progress, 펑션을 가지고 how you can 애들이 discover 실제로 new drugs. It's endless. 어마어마한 Chatham 삽질을 했던 6, 것 which is 같아요. really what one 얘들이 would 얘기하는 call 걸 a 보면. solution, were not yet 근데 there. 이 삽질을 It doesn't help if you have the 통해서 tallest ladder when 애들이 you're going to the 요 moon. 카스프 We hit a little bit of a brick wall since we won CASP. Then it was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like, 폴팅이라는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다 따로 보셔야 됩니다. I'm going to read an email. 자, 이 사람들이 이 I 사람이 이제 got 어나운스를 this from 하는데 John Malt. And I'll just read it. It says, John, as I expect you know, your group has performed amazingly well in CASP 14, both relative to other groups and in absolute model accuracy. Congratulations on this work. It is really outstanding. AlphaFold represents a huge leap forward that I hope will
really Stops and starts, and will this ever get there? 보시니까 Suddenly, 이번에 this is a solution. We solve the 뚫었죠. problem. 자, 솔루션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CASP 1, CASP 2, CASP 3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있었거든요. 2020년, 2018년에는 한 GDT라고 하는 메저에서 70% 정도 나왔는데 CASP 14 이번에 했던 거에서 90%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CASP라고 하는 대회가 이제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맞은 거죠.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자,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알파폴드 2가 이렇게 했지.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변이를 찾으면 그 변이를 기반으로 프로테인 구조를 예측할 수 있고 해당 변이가 프로테인 구조를 크게 바꾸는지 아닌지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해당 변이를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은 더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변이들을 수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변이가 얼마만큼 표현형에 영향을 미칠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테인 구조를 크게 바꾸는 변이라면 당연히 위험한 변이겠죠. 그리고 활용도가 높을 수 있겠죠. 아마도 아무것도 안 변하면 사실 활용도도 낮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변이를 필터할 수 있고 그 필터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놈 에디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약이에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답이에요. 답. 초록색이 답인데 컴퓨테이션의 익스펙테이션이 답과 거의 뭐 겹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조 예측을 정말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다. 오, 제대로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따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자 조금 아까는 이거 안 봤는데 아이씨 얘 보고 싶은데 여보세요. MSA 엠베딩이 잘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야. 프로테인 시퀀스가 있으면 제네틱 서치와 embed and outer sum을 통해서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 프로파일 가지고 얘네들이 3D 스트럭처를 만든 겁니다. 결국은 어쨌든 도메인 널리지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도메인 널리지 기반으로 해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도메인 널리지에서 나온 프로파일, 이 색깔들이 다 프로파일일 겁니다. 이 프로파일 가지고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어 3D 스트럭처를 재구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얘네들은 지네들이 얘기하기를 Potential for Real World Effects라는 제목으로 열심히 글을 써놨죠. 자기 전에 잠 안 올 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놈 에디팅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표를 들어보시고 버섯의 지놈 에디팅은 어떤 것인가 고 여러분들의 공부와 연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